3 그리고 4주의 사주 분석 특강. 오늘 볼 사주 명식은 병오년 갑오월 경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사주 명식은 2020년 6월 16일 경자년 임오월 경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똑같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똑같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한 거고, 다음으로 그 월령,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명식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쉽게 말하면 무쇠 같은 것인데, 매끈하게 뭐 무쇠라든가 여러 가지 범종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렇게 매끈하게 기물을 만들어서 있는 그런 쇠가 아니라 그냥 원철과 같은 쇠 있어요. 원철, 금방 땅 속에서 캐낸 쇳덩어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녹슬고 날카롭고 이러한 좀 바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부자연스럽거나 좀 오히려 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금인데, 이러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생긴다. 경금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대장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대장금이 아니고 대장간이죠. 아니면 뭐 제철소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철을 갖다가 잘 불로 달구어 가지고 여러 가지 칼도 만들고 철로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이 일간 같은 경우는 쓰임새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연료 같은 땔감 같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필요하면 석탄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장작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을 좀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뜨거운 열을 발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녹일 수가 있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무쇠 같은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왕할수록 쇠가 크니까 큰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금 자체가 작으면 작은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일간이, 특히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좀 세력이 있어야지만 불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큰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 자체가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12개월, 우리가 12개월 12달이라고 하죠. 요 12개월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화왕절로 되는데, 이 5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정화를 가지고서 단련해야지만 금을 다스려 재련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가 세력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크게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5월은 화가 너무 뜨거운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금이 있게 되면은 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녹여버려요. 소용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용시켜서 금을 다스려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인 경금 자체는 신약하고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즉 이 5월의 계절은 정관인 정화는 왕이에요. 신약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왕한 관성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상인 수가 있어서 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을 녹이지 않고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서 지금 제가 이제 식상인 수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5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월에 대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을 뜻하는 것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자, 5월에 경금이 식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식신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관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5월의 경금은 상관인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갖다가 뜨겁게 달구어진 경금을 식혀주는 역할, 경금을 말끔하게 닦아주는 도세하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5월의 경금은 수가 필요한데, 이때 수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른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 약해져 있는 경금도 이 신유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임수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 자체도 신유금의 생주를 받을 수 있어서 사주 자체가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5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임수 가지고는 5월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는 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도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임수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간의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지만 이 경금 자체도 뿌리가 없죠.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임수의 뿌리가 자수가 이렇게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자수하고는 오하고 서로 좌우 상충이 되니까 이때는 좌우충으로 인해서 오화도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수도 상해를 입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단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좌우충함으로 인해서 오중에 있는 정화가 상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금도 어떻게 돼요? 단련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지에서 시가 정축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축은 경금의 뿌리가 될 수가 있겠고, 임수 경금의 뿌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신 같은 경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정축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축토가 있는 상태에서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그 신시가 되면 이렇게 갑신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가 만약에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을 얻어가지고 요 지지로 신금을 얻었으니까 경금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도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신상충에 좌우상충까지 되게 되면 이 오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좌우상충으로 깨져버렸고요. 신금의 일간인 경금과 임수가 뿌리를 도와야 되는데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이 신금도 깨져버리게 되죠. 좋을 것 같은데 내막을 보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오늘의 명식을 한번 또 같이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 명식 또 마찬가지로 경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자체는 약하고 화가 왕합니다. 더하여 이 명식은 오화가 있는 상태에서 연지에도 다시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관왕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이거는 신약 관왕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이것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관, 얘는 칠살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원체 원령의 화가 왕한 상태에서 칠살과 정관이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이걸 구분할 필요 없이 통칭 전부 그냥 살로 논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5화로 이렇게 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자수, 그러니까 이 5월의 경금은 반드시 임수가 됐던 자수가 개수가 됐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시를 빼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건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요거 그러면 화가 약해질까요? 수가 약해질까요? 이거는 원래는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많게 되면은
배수거신이 된다고 했어요. 배수거신. 이렇게 되면 한 잔의 뭐 작은 물이 큰 불을 끄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이거는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다시 생시해서 일간 자체도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수기가 살아나거나 내지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가 있어서 경금을 좀 도와주게 되면 화가 왕하더라도 일간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볼까요? 무인시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자수는 5하고 반드시 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수가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화항절인 5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을 갖다가 토생금에서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금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정축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축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 관살혼잡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살혼잡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관살혼잡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살중신경이에요. 살중신경. 여기에 관점을 두시는 것이 맞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관 칠살을 나눌 필요 없댔죠. 왜냐하면 일간이 너무 약하고 관살이 너무 많으면 그냥 살중신경을 논하는 그런 중에 또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관살혼잡으로 본다. 어떤 분들 이거 없는데도 얘는 정관, 얘는 칠살, 이것도 관살혼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혼잡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천간으로 정관과 칠살이 나눠 이렇게 수출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시지, 천간 지지로 관살이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좌우충이 되는 상태에서 축토가 있으면은 좌우충이 되지 않고 이거는 자축합이 돼요. 자축합, 합해서 토로 되죠. 토. 그러면 선생님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토가 되면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토가 어떤 토냐면 습토예요. 습토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습토는. 그 다음에 자수하고 합하더라도 이게 건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습토는 화가 왕하면 왕하의 기운, 뜨거운 열의 기운을 습토가 빨아들여 가지고 축토가 경금을 갖다 생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좋으냐, 그렇지 않고 관살, 화가 너무 왕한 중에 경금이 간신히 이 축토 자수에 의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세에서라도, 이 대운에서라도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금운이라든가 수운이 오게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금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을미대운 같은 경우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거는 자축합 이 되는데, 을미대운이 오게 되면 충이 되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깨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미합도 이제 되죠. 합하게 되면 화가 살아나니까 요 을미대운은 결코 좋지 않았을 것인데, 병신대운, 정유대운 같은 경우에는 대운은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심 놓고 보기 때문에 병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정유대운은 유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신금은 경금의 녹이 되는 거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금이 오게 되면 유축 합하게 되면 유축 회금에서 금이 되면서 금수가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정관과 칠살을 모두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 사주국세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의술을 하게 되는데, 의술 알죠?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체 한의를 했다라고 한의사. 근데 이 사주가 이때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초년부터 이제 인성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공부는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죠? 약한 중에 관살이 많아서 엄친아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인성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중에 이제 병신정유대운을 만나니까 한의 쪽 의학 쪽 공부를 하고 이제 말 29세 대운 때 이때 들어와 가지고 말미 정도 돼 가지고 이제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개업해야죠. 개업의 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월급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업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월급 받는 그런 의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정유대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좋겠지,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결국 뭐가 되냐면 무술대운이 좋을까 나쁠까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무술대운이 오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무토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로서 단련을 받아야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돼서 오히려 화가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해서 매금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금. 그 다음에 또 이 수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의 기운이 토국수에서 약해지면서 또 옷을 화하게 되면은 또 화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니까, 원래 이 사주는 금의 기운이라든가 수의 기운이 살아나야 이 경금이 좋아지는데, 오히려 화토가 강해지게 되니까 이 운세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유대운 정도 이제 말미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돈은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이지는 이제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한의원을 개업을 하죠. 개원을 하게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무술대운을 못 지나가게 되고 굉장히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망했고 빚을 좀 많이 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들이 개업을 하잖아요. 특히 치과의 개원 같은 거 할 때 의료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반 내과를 하더라도 내시경 하는 그런 기계 장치들 있잖아요. 그것도 억대가 다 넘어가요. 근데 예를 들면 치과의 할 때 베드라고 하나요? 뭐 치과 장비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크다 싶으면 5개에서 10개씩 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 장비가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또 한의도 마찬가지고요. 뭐 찜질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은 한의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한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죠.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고가 자기 돈에다가 또 대출까지 크게 받으면 이때는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데, 운세가 좀 좋았을 때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꼭 안 좋을 때는 그 전에 자기가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그런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몰빵해가지고 이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신중하게 사주라도 한번 봤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안 좋으니까 그냥 개원의 말고 그냥 대학 병원을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한의 전문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강의하는 이제 대학 교수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하다못해 월급 받는 한의사 정도를 하다가 대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 안 좋을 때 월급 받으면서 경험 좀 쌓다가 이때부터 이제 푸시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너무 일찍 서두른 거죠. 너무 일찍 30대 중반부터 너무 일찍 서둘러 가지고 이때 많이 곤혹을 치룬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이때 개원 하지 말고 월급 받는 의사를 하다가 이때 개원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한번 개원을 먼저 해서 이제 안 되고 이후로 이제 월급 받는 걸로 해야 되는데, 요즘 또 월급 받는 의사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대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제 운세가 좋은 운으로 가느냐, 나쁜 운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운일 때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고, 주식 투자를 해도 되고,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꼭 안 좋은 운일 때, 이럴 때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 땅 투자를 한다든가 건물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개업을 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운때 좀 많이 재산 손실을 크게 본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